꽉 닫힌 블라인드 뒤에서 시장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내일의 흐름이 숨어 있죠. 살짝 블라인드를 열면 감춰졌던 힌트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들, 블라인드 속 내일장,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블라인드 뷰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합니다. FNC 김호주 대표,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정태근 이사가 준비한 종목 블라인드부터 시작합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수급 집중 이 종목 반등 신호 감지. 오늘 수급이 아주 잘 들어온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섹터에 있습니까? 호텔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오늘 카지노도 그렇고 레저 이쪽에서 괜찮은 수급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이벤트도 기대해 볼 만한 것도 있습니다. 대표님 보셨을 때 호텔, 관광, 레저 이쪽 좋게 보시나요, 현재? 네,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 이번에 이제 캐대원 때문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호응이 좀 나왔었고, 또 그렇죠. 여기에 대한 이 방한을 하는 이 방문객들 숫자도 계속해서 좀 늘어난다라는 것은 분명히 호텔 산업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정태근 이사가 어떤 종목을 갖고 왔을지 수급이 집중됐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일지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GSPNL. 근데 저는 조금 생소는 해요. 네네. 예. 그 삼성역 가면 이제 코엑스 옆에 파르나스 호텔 아시죠? 엄청 좋은 호텔 있죠. 그거 운영하는 곳입니다. 삼성동에 있지만 GS네요. 예, 얘기 들어볼게요. 그리고 GS 편의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죠.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해외에서 관광객이 오게 되면은 이게 확실하게 돈 버는 사업은 전세버스하고 호텔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인천공항 도착하게 되면 어쨌든 시내로 이제 이 사람들 실어 날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세버스가 일단 돈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오게 되면 어디서 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숙박업소, 호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서부 T&D라든지 그리고 GSPNL 같은 종목들이 그래서 흐름이 좀 괜찮은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네요. 그 상반기에 외국인 관광객이 883만 명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14.6% 정도 증가한 수치인데 아마 하반기에는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캐대언이라고 저도 봤는데 이게 지금 난리더라고요. 난리인데 그 캐대언을 보게 되면서 외국인 필수 관광 코스 3곳이 서울에 생겼더라고요. 네. 그게 어디냐면은 일단은 낙산공원, 그리고 낙산, 부천 한옥마을, 그리고 명동. 여기가 이제 캐대언 필수 코스로 외국인들한테 이제 부각이 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게 다 서울에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다 서울에 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서울에 와서 이제 호텔에 숙박을 하게 되면은 호텔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아이디어를 얻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어쨌든 관광객이 증가하게 되면은 호텔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나인트리 호텔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디냐면은 명동, 용산, 동대문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무비자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면 명동 쪽에 중국인 관광객이 상당히 많고 지금 여기 아시겠지만 MBN 근처에 충무에도 외국인 관객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명동 쪽 가게 되면 나인트리 호텔 쪽으로 숙박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웨스틴도 리뉴얼을 마무리해가지고 9월달부터 영업을 들어가게 되는데 또 이제 그 객실 단가도 올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반영되게 되면서 하반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괜찮을 것 같다. 이게 일단 결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차트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언제 이렇게 올랐대요? 네, 그러니까요. 예. 상당히 놀라워요. 놀랍고, 그리고 최근 수급도 보면은 기간 수급도 꾸준하게 이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급이 정말 좋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금 자리에서도 이런 연휴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판단했고요.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은 이제 매수가는 5만 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매수가 대비 한 20% 정도 해가지고 6만 원 정도 설정을 했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44,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부 T&D와 쌍두마차로 가고 있던 종목입니다. GSPNL. 자, 캐대언 효과 진짜 방한하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 더 받을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김호주 대표가 준비한 종목 블라인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블라인드부터 공개할게요.
자, 핵심 이슈 수혜주 이 종목 중장기 상승 기대. 자, 어느 섹터에 있을까요? 제가 준비한 종목은 조선 기자재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선 기자재. 야, 지금 저희도 앞선 방송에서 코너에서 조방원 흐름 이거 끝나지 않았냐, 막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봤는데 물론 더 간단한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조선 기자재를 본다는 것 투자 아이디어로 좀 어떠세요? 일단 충분히 볼 수 있죠. 지금 오늘 사실 이제 하나오션이란지 그 HD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조금 꺾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서 제가 오늘 뭘 봤냐면 조선 기자재를 다 둘러봤어요. 물론 영향을 받은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조선 기자재는 조선주 대비 시간차를 두고 이제 또 주가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엔진 쪽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기자들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어떤 실적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좋다라면은 일단 믿고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이란 전제를 얘기했습니다. 실적이 과연 만족스러운 종목일지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태광입니다. 자, 태광 실적 좋지 않나요? 네, 실적도 괜찮고 기업 자체가 일단은 뭐 튼튼하고 모멘텀도 확실하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선 하면은 더 갈 수도 있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뭐 어제 이제 한미 정상이 이제 회담이 좀 종료가 됐고 거기에서 이제 나온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하게 얘기된 산업은 역시나 조선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뭐 물론 오늘 이제 하나오션이라든지 이런 조선주들 전체적으로 대장주들은 일단은 뭐 차익 실현 흐름을 좀 가지고 가긴 했지만 결국 조선주는 더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조선주 중에서 이제 기자재에서 또 태광을 좀 가져왔고 역시나 일단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은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수혜를 일단 좀 보게 되는데 태광 같은 경우에는 뭐 산업용 강간, 배관 피팅을 이제 생산하는 그런 기업으로 뭐 선박 건조라든지 MRO의 필수적인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이제 알고 있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좀 본격화가 좀 된다면 뭐 미 해군 함정 이런 부분의 정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신규 건조에 대한 부분도 뭐 필요한 이 피팅 수요가 계속해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단순한 이 대형 조선사들이 이제 미국 진출에 그치지 않고 뭐 엔진, 부품, 철강 뭐 이런 쪽으로 핵심 기자재 공급망 전체를 한국에서 좀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이 동사가 미국 시장의 진출 기회를 확보를 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뭐 태광은 LNG라든지 뭐 친환경 선박 이쪽 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뭐 군함 MRO 시장까지 이 사업의 영역이 계속해서 좀 확장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바로 안정적인 수주를 확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그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환경 선박 시장까지 좀 확대가 되면은 이 LNG 운송 선박에 대해서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할수록 그 수혜는 그대로 좀 받는다. 지금 현재 상태에도 실적이 굉장히 튼튼하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앞으로에 대한 실적은 튼튼함을 넘어서 계속해서 증가한다라고 봐야 되는 게 바로 맞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 뭐 지금은 뭐 이제 좀 차익 실현하고 끝내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이 바로 또 제2의 2차 도약 자리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뭐 물론 이제 올해 조선 관련된 이 종목들이 다 괜찮은 흐름을 보였어요. 이 태광 같은 경우에도 올해부터는 꾸준히 좀 올라가는 상승세가 나왔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차익 실현 메모리다 하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 며칠 정도만 해도 계속해서 반등을 쳐줘서 올라와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태광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에서 하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26,500원, 손절가는 19,5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광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많은 분들 또 궁금해하실 수 있는 건 바로 이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미회담이 오늘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에 대한 시장 흐름을 좀 어떻게 읽어야 되고 특히나 뭐 누가 중심이 될 것이냐라는 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전략을 통해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태근 이사가 준비한 전략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수익률 극대화할 투자 전략 바로 이거다. 자, 이건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공개해 볼게요. 블라인드 오픈! 지금 제일 중요한 이야기. 네. 파악되셨습니까? 네. 일단은 어디예요? 바이오. 바이오.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금리 얘기가 나오게 되면 정말 바이오는 약방의 감초처럼 계속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큰데 바이오 쪽 같은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알보리팩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보로노이 그리고 에빌바이오 흐름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 시장 분위기만 유지가 되게 된다라면 분명히 바이오는 지금 시장에서 어떤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 시장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하고 삼성전자를 개인적으로 좀 같이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시장이 이제 6월 달부터 올라오기 시작할 때 삼성전자와 같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7월 30일 날 지수가 3,288포인트 고점을 찍을 때 삼성전자도 74,000 똑같이 고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6월 달 이후에 21선을 이탈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21선이 이탈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들고, 뭐 지난주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삼성전자의 7만 원과 그리고 지수의 3,120포인트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좀 걱정되는 건 외국인 쪽에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조선 쪽에서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걱정되는 건 조선주가 그 며칠 전에 원전이 변동이 커지게 되면서 방산하고 조선을 같이 끌어내린 것처럼 조선이 좀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 그 부분도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도 섹터 파악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신 질문들 이야기를 또 해주셨고요. 자, 이제 김호주 대표가 준비한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최적의 투자 전략 바로 이거다.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양도세와 실적. 자, 이게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을지 어떤 이슈로 일단 해석은 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뒷받침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네.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 양도세와 실적 이 두 가지 요인이 시장의 방향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양도세 대주주 기준 자체는 일단은 뭐 이 대주주 기준을 피하기 위한 이 매도 물량이 만약에 좀 쏟아진다라고 하면은 주가 하락을 좀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고, 시장 전반의 수급 불안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즉 시장 자체가 어려워진다라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본다라는 것이 이제 어닝에 대한 부분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정책 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불확실성이 굉장히 지금 현재 큰 상황이고, 또 결국 시장을 움직이는 힘은 어닝에서부터 나온다. 즉 기업의 실적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기는 한데, 관세가 본격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상황에서부터는 돈 잘 버는 기업이 주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걸 이제 99%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도하는 이 조방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반도체까지도 이 주도 산업으로서 우리가 이제 반드시 좀 인지를 좀 해야 되는 거고, 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양도세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 돈 잘 버는 기업, 이 부분을 좀 인지를 해서 우리가 좀 포트를 꾸밀 때 좀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까지 이야기 나눠보면서 오늘 블라인드 뷰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